이 영상은 2020년 가치 있는 가치의 오프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9년 가치 있는 가치의 발제와 퍼포먼스를 담은 현장 스케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20년 오픈 포럼에서 선보일 제로셋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공간 구성 프로젝트 워크숍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 무용팀과 연극팀의 연습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잠실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기획 전시, 창작공간 입주작가 간 공동 창작 기획 전시, 장애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전시를 위한 창작의 과정을 기록한 3개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감의 움직이는 도형이 배경음악과 함께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가치 있는 가치, 위아 링크드, 일상의 조건과 창작으로의 연대, 문화예술 오픈 포럼. 입주작가 12명의 300일간의 기록. 지금 여기 오늘의 예술. 굿모닝 스튜디오. 예술가 멘토와 장애아동 멘티의 놀이터. 프로젝트 A.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예술가들의 감각 기반 협업, 공동 창작 워크숍. 잠시 후 2020년 가치 있는 가치 문화예술 오픈 포럼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가치 있는 가치 포럼 1일차 사회를 맡은 김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포럼이 열리자마자 신청자 100명이 금방 찼고 대기자도 한 몇백 명 이렇게 쭉 밀려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비어있을까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천천히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다 오신 것이 아니라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이번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비상구에 대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구 등 대피를 위한 정보를 전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신 여기는 지하 3층이고요. 하늘광장이라는 곳이고요. 이 하늘광장에는 비상구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실내로 지금 나오신 그 실내로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왼쪽에 비상구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엘리베이터 옆에도 네, 계단이 있습니다. 또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되면 실내로 들어가셔서 왼쪽 편에 경사로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 경사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여기 계신 스텝 진행자분들이 다 이제 각각 한 분씩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손을 들어주시면 가서 이제 경사로까지 안내를 안전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야외 공간이니까 저희가 안내만 잘 진행된다면 크게 위험한 상황이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 계신 어떤 어린이나 노약자분들 뭐 계시면은 또 잘 이렇게 서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저희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이 행사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매우 다행히도 이렇게 저희가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자체가 매우 오랜만에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방역의 어떤 의무들을 충실하게 잘 지켜주시면 이번 행사를 저희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모양을 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리필 마스크를 저희들은 쓰고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아마 약간의 여분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통역사님들도 계시니까 쉬는 시간이나 또 이후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어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접근성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니까 최대한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무대의 지금 상황을 좀 제 말로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저희 가운데 큰 이제 스크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스크린이 또 하나 무대 앞에 스크린 3개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그 가운데에 서 있고 앉아 있고 그 저의 왼쪽에 수화통역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하늘광장 무대 객석에는 빈백들이 이렇게 쭉 뭐 파란색, 녹색, 빨간색 빈백이 깔려 있고 일반적인 의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직 100명은 안 될 것 같지만 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휠체어는 까만색과 흰색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휠체어고 바퀴살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맞죠? 네. 3개가 있고 저는 뭐 자켓, 약간 청색 비슷한 자켓을 입고 있고 회색 바지를 입고 있고 그리고 검은색 구두 신고 있고 약간 붉은색이 섞인 머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해설을 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와 키와 몸무게를 얘기해야 된다는 설도 있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어쨌든 30대 뭐 남성이고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뭐 작겠죠. 앞으로 이제 나오시는 발제자 분들이나 또는 대화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언어로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무대 상황을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행사 자체가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처음 이 가치 있는 가치 포럼이 있었고 그 포럼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이야기를 해서 좋아해 주셨다기보다는 그 공간 자체가 좀 자유롭고 또 이렇게 다양한 몸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장혜영 감독님 어른이 되면이라는 영화를 만든 장혜영 감독님과 함께 가치 있는 가치를 기획하고 사회도 작년에 봤었는데요. 올해는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정계로 가셨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같이 이제 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의 어떤 그 경험이 되게 소중했기 때문에 올해도 또 이런 행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모토가 여러분 보셨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상과 예술과 창작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런 말이 저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약간 좀 뭐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약간 온정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또한 표현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같이 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고 특히 문화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예, 뭐 우리 예술학교, 뭐 학원 혹은 예술계 장애인 창작자들이 그동안 뭔가 참여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좀 다소 시혜적으로 들리는 감도 있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토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1일차 1부에는 우리 네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각각의 위치에서 장애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경험 또는 사회적 현실 또는 뭐 누군가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각각의 위치에서 관계 맺으면서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 의식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는 각각의 위치에서 장애와 관계 맺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당사자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물론 이 장애라고 하는 경험이나 어떤 이 정체성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첫 번째 발제자로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고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모실 분은 김도현 선생님이신데 노들장애학 국리소에서 장애학에 관련 여러 가지 책도 쓰시고 또 장애인 인권 운동에 아주 오랫동안 관여하고 계신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서 장애 또는 어떤 정체성으로서의 장애, 그러니까 그냥 치료나 무슨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장애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모든 분들이 김도현 선생님의 글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와 관련된 한국의 책들은 참고문헌을 넘기시면 1번에 김도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의 1번 논자로 발표자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애학 공리소의 김도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나오시군요. 저 나오신 거 못 빼가지고.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은영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한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이 마스크를 지금 입술이 보이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게 김이 조금씩 계속 서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자리 쳐주신 것 같고요. 먼저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충분히 해주셔서 저도 제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좀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생긴 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남성의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고요. 좀 특징이라고 하면 뭐 지금 안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뭐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캐리커처 비슷하게 그릴 때 특징을 잡는 건 눈썹이 좀 짙고 눈썹이 팔자로 조금 길어져 있다 이런 특징을 좀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입고 나온 옷은 그냥 청바지에 그냥 캐주얼한 형태의 마이와 안에 이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약간의 옷을 받쳐 입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충 상상이 되시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또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드릴 얘기는 이게 첫 번째 발제라 조금의 약간의 이제 부담감을 갖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요 책자를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실 거라서 아마 뭐 11페이지 정도부터 제가 오늘 좀 할 얘기들에 대한 내용이 좀 글로 정리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당사자 그 관계성에 대한 성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아마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장애학 국리소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평소에 좀
장애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오늘의 맥락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정도의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그 장애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흑인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노예가 된다. 자, 이런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순상은 순상일 뿐이다. 순상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무언가 할 수 없음으로써의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명제죠. 근데 이제 이런 명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사회 이론이나 철학에서 이 관계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계론은 어떤 현상이나 뭐 존재, 그러니까 누구이냐 그 정체, 우리가 이제 정체성의 얘기인데 정체를 알려면 그 내부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없다. 결국 그가 누구인지는 그가 주변의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 오늘 이제 그 이 행사의 그 모토도 영어로 된 모토가 We are link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고립되어 있는 존재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주변의 제도나 사물과 어떤 식으로 연결된 이것이 결국은 그 존재를 말해준다. 이게 이제 관계론이죠. 자,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보면은 이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이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오픈 포럼 기획안을 받아 보니까 그 앞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당사자임을 인지해야 한다. 어떤 이것이 이제 이번 그 포럼의 전반적인 어떤 메시지였는데 이걸 조금 더 축약하면 이제 그냥 우리 모두가 당사자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우리는 장애 문제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야. 예.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야. 자, 근데 저는 한편에서는 이 명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명제가 지닐 수 있는 모종의 위험성을 또 우리가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요. 사실 하나의 명제, 그죠? 하나의 명제가 지닌 어떤 진리성, 그러니까 진실성 혹은 진리값, 효과성, 사실 이거는 그 명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예. 그 명제 역시 어떤 맥락에서 그 명제가 출현하느냐에 따라 그 명제의 의미가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제 자체도 우리가 관계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명제가 어느 공간에서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 의해서 달아되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조금 장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런 흑인들이 부당하게 이제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흑인들이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었죠. 예, 시위도 하고. 자, 근데 그 맥락에서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발화되었던 말이 뭐였냐면 All Lives Matter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All Lives Matter라는 말은 그 명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지지할 만한 명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인간도 비인간도 강자도 약자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해. 그러니까 이 명제는 어떤 맥락에서는 오히려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생명들을 옹호하는 함의를 가질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 명제가 바로 그 맥락,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것에 대당하는 맥락에서 이 명제가 등장했을 때 이건 굉장히 끔찍한 폭력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예컨대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 아니다. 이건 이제 어떤 맥락을 또 사실 갖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란 곧 남성이었죠. 휴먼, 인간은 곧 남성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 자, 그리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그죠, 생태 문제나 이런 다양한 어떤 존재들과 연결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정치적인 명제일 수 있거든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자, 그러나 이 명제가 어떤 맥락에서
최근에 쓰였냐면은 한 여대에서 성소수자 트랜스젠더가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면서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제 터프라고 하죠. 트랜스 익스클루저너리 레디컬 페미니즘, 이제 줄여서 터프라고 하는데, 이 입장에서 그 성소수자 입학을 반대하는 맥락에서 이 명제가 출현했을 때 그거 역시 굉장히 이제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당사자다라고 하는 명제가, 이 잠재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명제가 현실적으로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단서나 조건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조금 드리고, 그리고 근데 일단은 저는 이 명제를 긍정해요. 우리 모두는 당사자라는 명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관계론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조금 얘기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얘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 광고에서 봤던 한 TV 광고의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떠올랐던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라고 하는, 이게 아마 2001년쯤에부터 시작이 됐던 한 아파트 광고 회사에, 그러니까 좋은 이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살면 네가 달라지는 거야라는, 굉장히 사실은 뭐 이런 거 광고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광고의 문구였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군지 말해준다. 자, 근데 이 명제가, 이 광고 문구가 어떻게 보면 또 꽤나 관계론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더군다나 그 곳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아파트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죠? 장소, 라고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양태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일정한 어떤, 우리는 이제 장애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신체적인, 감각적인, 어떤 정신적인 손상이라고 간주되는 걸 어떤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할 때,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사실은 이 복잡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사회자님들 말씀하셨던데, 이 복잡함을 사실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이제 관계론적인 시각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은 장애학은 그게 전부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관점에서 그럼 당사자의 문제를 보면, 사실 이제 당사자가 뭐야, 당사자는 누굴 당사자라고 해라고 할 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전을, 그죠? 사전에 당사자가 어떤 걸 당사자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컨대 표준 국어 대사전을 펼쳐보면요, 거기 당사자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당사자란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영어로 당사자가 어떤 단어를 쓰나요? 사실 이거 언뜻 물어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데, 영어로 당사자는 주로 이제 파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티. 그리고 일상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주로 parties concerned, 그러니까 관계된 부분이죠. parties involved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연루된 존재, 어떤 문제에 관계되고 연루된 존재가 결국 다 당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애가 어떤 사람의 아까 본질론적인 입장에서 몸의 속성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면, 그 문제에는 우리 모두가 연루되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호 혹은 이제 입장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사실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보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장애 문제가 우리랑 무관한 문제가 아니지? 라고 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 어떤 논리 혹은 이제 맥락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제 21세기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을 처음 이렇게 부활시켰던 그 활동이 뭐였죠? 예, 이동권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동권도 할 때 우리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우리도 지하철 같이 타자, 우리도 버스 좀 같이 타자 이러면서 사실은 처음에 장애인의 이동권, 장애인도 지하철 탈 수 있는 권리,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지하철 점거하고 버스 점거하고 열심히 투쟁하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나니까 혹은 저성버스가 도입되고 나니까 이게 장애인만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컨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노약자들, 또 아이, 또 유모차 끌고 나온 엄마나 아빠, 뭐 그리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신체 건강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왔을 때 그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좋으면 모두가 좋을 수 있구나.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첫 번째 맞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장애인의 어떤 그런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공간을 구축하는 문제를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런 이제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 어느 나라나 좀 통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나 한 국가의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한 90% 정도 후천적인 장애인이에요. 네, 후천적 장애인.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떤 시기에는 몸에 일정한 손상을 갖고 뭔가 활동의 제약을 갖고 그런 흔히 얘기하는 장애 상태와 유사한 어떤 몸의 상태를 갖고 일정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얘기는 사실 어떤 사람이 현재 비장애인을 하더라도 그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표현이 쓰이는데요. 탭스라고 그래서 탭스는 이제 뭐 영어 약자인데 우리말로 풀면 그냥 우리는 모두 일시적 비장애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이 좋으면 비장애인도 좋을 수 있고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장애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제 논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장애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어떤 당사자라고 했을 때 그것의 좀 본질적인 지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소수자는 장애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성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받는 소수자고요. 또 성소수자들 이런 분 다 차별받는 소수자죠. 그 다음에 어떤 인종 문제, 인종교 소수자. 자, 근데 방금 우리가 공유했던 그 두 가지 논리, 장애인이 좋으면 비장애인도 좋을 수 있어. 이거 사실 이쪽의 보험 논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어라는 논리라면 사실은 여성 문제나 인종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는 그걸 우리의 모두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방식에서는요, 그죠? 그럼 남성이 될 리가 없는 여성이 될 리가 없는 남성은 여성 문제와 무관한가? 그리고 흑인이 될 리가 없는 백인은 인종 문제와 무관한 존재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컨대 여성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성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여성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는 사실 어떤 말을 줄여서 여성 문제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의 문제를 줄여서 여성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여성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누가 좀 바뀌어야 되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좀 바뀌어야 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남자가 바뀌어야 여성 문제 해결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여성 문제가 남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들의 변화가 뭔가 문제 해결과 연동이 되겠죠. 만약에 무관한 존재라면 남자가 어떻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장애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예요. 왜? 그들의 몸에 있는 손상이 문제고 그 손상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몸의 차이를 지닌 사람을 무언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조건, 환경, 관계를 우리가 문제시했을 때 사실은 그 환경, 조건, 관계 속에 비장이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성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남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장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비장애인도 혹은 더 중요하게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회를 구축하는데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무관 존재일 수가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 모두가 장애 문제에 일정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같이 나누고 있고 그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링크드죠. 위아 링크드. 예, 연결된 의미에서 충분히 장애 문제가 우리의 모두의 문제다. 예,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나 항상 모두라는 말은 근데 뭘 좀 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장애인, 그건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아닐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몸의 차이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 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15페이지 마지막 그 책자에 좀 실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시면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사자라는 말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일종의 적극적인 선언이죠. 그죠? 그런 걸 인식하고 우리가 무언가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해나가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실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당사자라는 건 그래, 그렇지, 우리 모두는 뭐 당사자야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선언과 모종의 윤리적 정치적인 실천을 내포한 의미인데, 저는 그 윤리적 정치적 실천을 바탕하는 입장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당파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와, 좀 갑자기 딱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파성.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당사자를 영어로 파티라고 한다고 했어요. 파티, 그죠? 파티. 언제나 이제 파티는 이제 파트, 부분에서 나온 말인데, 당파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artiality라고 하거나, 그죠? partiality. 혹은 그냥 콩글리시처럼 얘기하면 파르티잔십이라고 해요. 파르티잔십. 파르티잔. 여러분 파르티잔 아시죠? 그렇죠. 파르티잔은 그러니까 게릴라라는 말도 되고, 빨치산, 우리 빨치산이 나온 말이 이제 파르티잔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종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거는 이런 당파성이다. 그러니까 당파성이라고 할 때는 좁게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억압받는 자의 편에 늘 서겠다라고 하는 것, 그 편, 편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을 우리가 견지할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고 장애인 당사자라는 말은 의미를 가질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어떤 우리가 이제 장애 예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장애 예술. 그러니까 장애 예술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이제 마무리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비장애주의, 중심주의, 에이블리즘 속에서 굴러가는 사회죠. 비장애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 에이블리즘이 만연한 사회에서 결국 장애 예술이라는 건 뭐냐? 그 에이블리즘에 균열을 내고,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상상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문화 게릴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이죠. 사실은 균열을 내고 새롭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고 보면 그들 역시 일종의 파르티잔이죠. 게릴라, 문화 게릴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사의 어떤 모토처럼 우리 모두가 당사자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나이브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들을 갖고 간다는 거, 그 명제를 받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 속에서 사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실천될 때 이 명제가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의 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제가 20분 시간을 받았는데요. 제가 시간 잘 지켰나요? 네, 앞에 시계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체크가 안 됐고요.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고 이제 다음 발제할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여기 이제 대학로에 있는데 저희 대학로에 풀무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서점이 있어요. 서점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운영하게 된 우리 주인장께서 그 서점에 장애 해방 서가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장애 관련 책들을 꽂아놓는, 그래서 그 책들을 좀 목록을 좀 만들어서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추천할 때 국내 저자들 중에서 이제 당연히 많지 않잖아요, 책이 이런 장애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한 저자의 책을 2권씩 추천한 분이 2명 있더라고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그 한 분은 바로 우리 사회를 봐주셨던 우리 김원영 변호사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실격 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그다음에 약간 개정판이 나와서 어떤 책이었죠? 희망 대신 욕망. 이렇게 2권을 소개했던 한 명이었고 다른 한 분이 바로 이어서 발제해 주실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뭐라고 뒤에 붙이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주로 감독님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활발한 또 집필 활동을 해서 이제 작가이기도 하시고 또 종합적인 어떤 예술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방면에서 너무 전위적인 다방면에서 이런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우리 작가이자 감독님이자 예술가인 우리 이길보라 님을 다음 발제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맞아볼까요? 네.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라서 잠깐 주셔도 네. 일단 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그 발제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준비 모임 발제를 위해서 사전 준비 모임을 했을 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소수자와 다수자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런 구분을 아예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감독님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냐 혹은 감독님을 명명하는 그 정체성의 어떤 그 단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김도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쓰지 말자 말고 정말 많은 이 안에 0과 1 사이에는 수많은 0.999, 0.888, 0.777, 0.5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되 그 안에서 당사자성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지난번 발제 모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원래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들여보내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같이 하는 토론에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토크 나눴으면 시간에 자유롭게 우리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조금 이따 토크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 여기서 하면 될까요? 이거를 가운데로 해야 될까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있는 세계에서는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지만 제가 있는 세계에서는 박수를 손뼉을 이렇게 맞부딪혀서 하지 않고 두 손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객석에서 지금 두 팔을 올려서 반짝반짝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지금 화면 해설을 제가 발표할 때 섞어서 해보는 건 처음인데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검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검은 자켓을 입었고 안에 갈색 셔츠를 입었고 날이 조금 추워서 골덴으로 된 바지, 하얀색 바지를 좀 넓은 바지를 입었고요. 네, 검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술이 보이는 리뷰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발제를 잠시만요. 제가 사진 자료랑 영상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딘가에 떠 있나요? 떠 있구나.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어떤 당사자성 그리고 제가 최근 몇 년간 했던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아까 김도현 선생님과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저는 글을 쓰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소재로 해서 혹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당사자성이란 건 무엇인지, 장애와 비장애라는 건 무엇인지, 소수자와 비소수자, 다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두 명의 이제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저희 어머니 니코보코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을 이제 입고 있고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하얀색 바지를 입고 오른쪽에 있는 딸아이를 쳐다보면서 이제 걷고 있는 어머니가 한쪽에 서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훨씬 어머니보다 훨씬 작은 세네 살 아니겠죠? 한 5-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시절의 보라가 귀여운 분홍색 모자를 입고 노란색 뭐라고 하죠? 입는 것과 그리고 연두색 바지를 입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오른쪽 손을 들어서 어떤 손도 굽히지 않고 이 앞에서 이 오른쪽 손을 모아서 이렇게 돌리는 수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저의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놀이공원 혹은 유원지 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속의 보라는 옥수수 혹은 매워라는 수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매워가 이거고요. 이렇게 두 손 그 앞에 오른손 손을 이제 굽히지 않고 모아서 위아래로 흔드는 게 매워고요. 매울 때 우리가 매워 하고 이렇게 입이 너무 이렇게 뜨거우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매워라는 수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움직이면 돌리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옥수수라는 이제 수어가 되는데요. 아마도 옥수수라는 수어, 상황상 뭔가 매워보다는 옥수수라는 수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렇게 저는 사진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화면 해설을 해드린 것처럼 저는 부모로부터 수어 언어를 배우면서 자랐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진으로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갤로데 대학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으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는 부모로부터 수어 언어를 배우고 세상으로부터는 음성 언어를 배우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청각장애인이시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통역할게요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됐었고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라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됐었고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이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엄마 아빠한테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고
엄마 아빠는 들릴 수 없으니까 미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 그냥 내가 가장 제일 먼저 엄마 아빠랑 다닐 때 엄마 아빠는 청각장애인이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면 통역하세요라는 말을 그냥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라는 20살, 21살, 22살이 되어서 네, 미국에 가게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띄운 사진은 갤로대 대학에 있는 한 건물의 사진인데, 이 건물에는 굉장히 창이 많습니다. 굉장히 창이 많고 안에는 노란 조명이 켜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창이 있고, 이 건물은 이제 앞에는 2층, 뒤에는 3층의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전면이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벽과 혹은 어떤 철골과 어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감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거의 모든 부분은 창으로 마감이 되어서, 이 건물, 갤로대 대학에 있는 이 건물의 특징은 이 건물에서는 건물 안에서도 건물 밖에서도 정말 자유롭게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갤로대 대학의 공용어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음성 언어가 아니라, 그리고 영어도 아니라 수화 언어, 미국 수화 언어 ASL,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가 이 학교의 공용어고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 학교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엄청 큰 문화 충격들을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가 미국 수어를 할 줄 몰라서 커피 한 잔도 시키지 못했다는 게 정말 문화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건물들을 발견했을 때 수어가 공용어가 됐을 때 어떤 복지 차원으로 농인들도 공부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들도 공부하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가 이게 아니라 어떤 미국 수화 언어라는 것이 중심이 되었을 때 세상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라는 걸 몸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가령 지금 이 사진에 보여 있는 이 건축물도 그렇고요. 건물 안과 밖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이 공간은 저희가 가운데 저희가 지금 앉아 있고 서 있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 안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어떤 정보를 농인 입장에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사진은 이제 건물 내부의 사진인데요. 물론 갤로대 대학 안에 다양한 어떤 건물의 내부들이 있지만, 이 내부에서는 이제 오른쪽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보행에 제약 없이 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각각의 공간들이 이렇게 파티션이 없이 벽이 없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 경사로를 통해서 위에 가도 이제 아래층 맨 앞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수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로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갤로대 대학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건축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건축과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코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코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직각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단어를 뭐라고 하죠? 둥그런 모양의 어떤 코너를 설치해서 농인들이 걸어갔을 때 코너 바깥에서 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정말 많이 얻잖아요. 아, 저기서 누가 뛰어오고 있다. 아, 저기서 누가 걸어오고 있다. 아, 저기 오토바이가 아니죠.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얻는데, 농인들은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더 주고,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들을 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건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다음번 사진은 이제 역시 또 그 아까 두 번째 사진에 보셨던 그 갤로대 대학 창이 많은 그 외부 사진, 내부의 사진인데요. 그 건물의 내부 사진인데, 일단 1층에는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 앉을 수 있는 동그란 어떤 모양의 의자가 있고, 2층에는 이렇게 홀구조, 2, 3층은 홀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1층과 2층과 3층에 있는 사람들이 난간에 매달려서 다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다 동그랗게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1층에 있는 동그란 어떤 그 의자에 앉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난간에 매달리고 3층에 있는 사람도 난간에 또 매달리고 또 옆에 그 1번이라고 써 있는 그 계단이 있고 또 그 위에도 뚫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없지만 엘리베이터 역시 유리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농인들이 탔을 때 위화감이 없고 어떤 위협감이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사고가 나도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농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자라고 제가 보아왔던 건 어떤 손실과 어떤 장애의 개념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농인이 중심이 되었을 때 혹은 농사회가 중심이 되었을 때 혹은 시각을 조금 더 많이 쓰고 다른 감각을 조금 더 많이 쓰는 청각을 쓰지 않고 다른 감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수화 언어가 중심 언어가 되었을 때 세상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네, 다음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했던 것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 이 다음으로 이제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했던 영화 작업을 맥락상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앞에 갤로대 대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갤로대 대학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버린 관계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는 영화는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농인 부모의 반짝이는 세상을 딸이자 감독인 이길보라가 그 아름답고 반짝이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초대한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네, 이 영화를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이 슬라이드에는 이런 질문이 딱 하나 써 있습니다. 감독님은 소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선량하고 아주 착했어요. 정말 착하고 선량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 나 소수자가 맞고 나는 소수자니까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나 스스로도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감독님은 소수자니까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님은 계속해서 만드시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럼 나는 평생 소수고 당신은 평생 다수인가? 농인의 숫자가 적어서 농인은 소수고 당신은 청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다수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럼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는 항상 소수고 당신은 다수인가? 그 다수와 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이런 것을 숫자로 너희는 숫자가 적으니까 소수를 하고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를 하겠다라고 누가 결정한 걸까? 혹은 그 어떤 청각장애라는 어떤 장애 혹은 어떤 장애라는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장애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들어서 그걸 누구한테 던진 것일까? 라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소수자고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나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저 자신에게 수많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자신은 코다로서 이제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이제 CODA 코다라고 부르는데요. 농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이제 농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말인데 제가 코다임은 맞지만 저는 코다라는 정체성,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장애인 가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제가 스스로 저는 코다고 저는 여성이고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장애인 가정에 속해 있다. 저는 농인 부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저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구분짓기의 목적으로 감독님은 소수자니까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은 사적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발화하고 내가 그것들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이제 나갔을 때는 괜찮지만 왜 누군가가 구분짓기의 목적으로 저 감독은 사적 다큐를 만드는 감독이야, 다큐멘터리 감독이야 라고 했을 때는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라는 어떤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사전 발제 모임 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야 되는군요.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네덜란드의 유학을 몇 년 동안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은 이곳에서의 제가 가진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출생 성분이나 아니면 저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그냥 원오브댐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단체 사진인데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들의 사진인데, 네, 약간 서양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있고, 저기 동유럽에서 온 것 같은 친구도 하나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하나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인종들이 섞여 있는 사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다 같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사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저인데요. 이 안에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건 나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수화 언어를 사용하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깜짝 놀라지 않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쟤 농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수화 언어가 1차 언어래 라고 하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이 항상 한국에서 발생하는 일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던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이중언어 사용자임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기하다라고 바라봤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막 이중언어, 막 삼중언어, 사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득했고 정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안에서 저의 정체성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정체성과 수많은 문화 속의 하나가 되는 경험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저만이 어떤 특수하고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마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사실은 한국 사회는 지우는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다양성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지금 정말 생각하는 건 정말 궁극적으로는 어떤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혹은 당사자와 비당사자 혹은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다수와 소수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해체하고 해방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이상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저는 계속해서 코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것이고 장애인 가정의 당사자라는 것을 이제 저의 도구로 삼아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것인데 저는 요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것을 결국 누가 명명하고 그 힘을 누가 먼저 붙이느냐에 따라 어떤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는 코다야, 나는 여성이야, 나는 페미니스트야, 나는 장애인 부모를 둔, 농인 부모를 둔 코다야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것들이 굉장한 큰 힘을 가지지만 누군가가 구분짓기의 목적으로 쟤는 장애인 가정의 누구야, 쟤는 소수자라서 소수자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두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다르고 다 고유하다라는 이야기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저의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의 당사자성에 관한 생각은 이렇고요. 네, 이후에 이제 발표하실 분들과 같이 해서 이제 저희가 토론 시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사실 감독님 이야기 듣고 제가 말을 뭔가 묻고 또 듣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도 시간이 있을까요, 과연? 네, 언젠가. 없으면 저희가 이메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로 이따 다시 얘기할 때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